예, 오늘 원내대표님 또 당대표님 또 언론 많이 말씀드렸고 언론에 많이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간략하게 제가 정리한 내용을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언론에 많이 보도된 내용은 우리 동료 의원이 입수한 자료입니다만 이 자료의 모든 답이 진실 은폐와 관련된 몰랐다는 얘기가 통하지 않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우리 정부가 위기관리 매뉴얼을 지난정부 때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위기관리를 할 때 또 부처 간에 단계적으로 사다리식으로 이렇게 전파하면은 속도가 걸리니까 동시 전파 방식으로 위기관리 매뉴얼을 고쳤습니다.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동해 해양경찰청이 딱 그 위기를 파악했을 때 전파했는데 이거는 같은 시간에 같이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와대 국정상황실,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총리실 외교안보정책관리관실, 총리실 안전환경정책관실, 총리실 국정원 상황실, 국정원 대테러 정보통합센터, 통일부 정보상황실, 합참 지휘통제실, 해작사 지휘통제실, 이 내용이 동파라 그러는데 동시 전파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몰랐다면 직무유기죠. 그래서 이걸 그 당시에 처음부터 몰랐다 할 수가 없습니다. 위기관리 매뉴얼대로 움직였어요. 이 해양경찰청에서 조치한 내용들 보면 위기관리 매뉴얼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지만 이 배는 북한 선박은 동력선입니다. 자꾸 목선 하는데 나무로 만들었지만 28마력이 달린 동력선이고 합참에서 저한테 보고할 때는 청지리라고 했는데 나중에 정확하게 이제 경성이라 했죠. 거기에 6월 9일 날 출발해서 6월 11일과 12일 사이에 NLL 부근에 와서 위장 조업을 합니다. 위장 조업을 했다고 국방부 밝혔어요. 위장 조업을 왜 하겠습니까? 기획에서 우리가 자유를 찾아 기순하기 위해서 위장 조업을 해서 그 주변의 동료들 배, 북한 어선들을 속이기 위해서 위장 조업을 해서 넘어와서 6월 15일 날 6시 20분에 입항을 합니다. 6시 50분에 주민이 바로 그 입항한 배 옆에 공판장이 있어서 주민들이 그걸 보고 북한 배인 걸 확인하고 대화도 나누고 하고 신고를 합니다. 112에. 112에 신고했는데 삼척이 얼마나 큰 도시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50분에 신고했는데 7시 35분에 그 입항한 채로 85분 방치된 겁니다. 7시 35분에 애인을 했다 이런 상황이 있고 이 상황 내용들이 이 상황 보고 실시간으로 다 보고가 돼 있어요. 그때 몰랐다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 또 여러 가지 성격 규정 국방 발표 내용을 몇 차례 검토한 끝에 지금 상황에서도 우선 초기 단계에서 10가지 의혹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10가지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합참은 6월 15일 7시 동해 해경청에서 해군 1함대 사령부에 상황 전파를 했다고 밝혔지만 이미 딱 나와 있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6월 15일 6시 54분에 1함대 최초 상황을 전파했고 이 상황이 6, 7분은 위기시에 굉장히 긴 시간, 이 시간을 속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유가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밝혀야 됩니다. 둘째로 합참은 6월 15일 날 10시에 8분에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북한 어선에 GPS 플로트 및 통신기가 있다는 보고를 접수하고도 6월 18일 국회 보고시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왜 이야기하지 않았는지 GPS 있었는데 GPS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셋째는 합참은 6월 15일과 16일간 진행된 전비태세 검열 결과 육군 해안경비부대에서 운영 중인 지능형 영상 감시 카메라를 통해 북한 동력선 삼척항 방파제 접안 시도 장면이 2차례나 발견되었고 이를 공개하지 않고 해안 레이더상 희미한 표적만 있었다고 사실을 축소 보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항해에 설치된 여러 가지 CCTV를 통해서 그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녹화된 장면도 군이 갖고 갔다는 제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야 될 것입니다. 넷째, 합참은 전비태세 검열 결과 경제작전 실패 사항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월 17일 보도 자료에서 전반적인 해상 및 해안 경제작전 정상적으로 시행되었다고 밝히는데 이것도 진실을 밝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23사단 사령부 본부와 삼척항까지 직선거리 5km 내외에 불과 10분 거리인데 불구하고 병력이 현장에 출동하기까지 1시간 걸리고 최초 신고 접수 이후에 예의 시간까지 45분, 삼척항에서 동해안까지 예인하는데 7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85분, 70분 굉장히 큰 시간들입니다. 긴 시간입니다. 여기서 초기 대응에 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여섯째, 국방부는 북한 어선이 28마력 엔진, GPS 장치까지 갖춘 동력선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작은 소형 목선이라는 단어를 집착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찾아 사전에 기획한 탈북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시간 조사 만에, 오늘 원내대표는 2시간이라 했죠. 이 조사도 두 명 좀 다른 조사 시간을 적용됐다는 제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몇 시간 조사 만에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례적으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서둘러 송환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송환의 결정은 국방부가 아니라 통일부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국정원 주관 합동신문조사 상황을 합참과 국방부가 사실상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월 17일 중간조사 결과 발표 내용에는 이전에 전혀 공개 내용과 차이가 납니다. 6월 17일에 보고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의총을 열어서 제가 경계작전 실패도 참담한데 그것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군 용서할 수 없다라고 의원총회에서 밝히고 전투 검열태세 점검 결과 20명이 내려갔다니까 검열 결과와 합신 결과를 공개하라고 하니까 그 내용들을 종합해서 6월 18일에 발표했는데 상당 부분 들어있지만 이 차이가 너무 큽니다. 이 은폐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홉 번째,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이 제가 처음 듣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청와대 국방부 기자실에 백브링 할 때 뒤에 서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국방부 합참이 1차 하주 부시라고 진실 은폐한 내용을 발표한 내용이 현장에 있었다는 보도가 오늘 잇따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첫 번째 보도한 사람에게 누구한테 제보 받았냐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행정관이 위기 매뉴얼이 없는데 그 바쁠 텐데 왜 국방부까지 찾아가서 그 기자 브리핑한 데 있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 상황 관리 최종 책임은 청와대 안보실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언제 어떻게 초기 보고를 받고 안보실은 관련 부처에 어떤 지시를 내렸고 관련 부처들은 안보실 지시를 어떻게 이행했는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좀 부드럽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철저히 진실을 찾아내서 사실을 검증해서 끈질기게 국정감사까지 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끈질기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또 특별조사선 차원에서 검증하고 조사해 갈 것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폐기 소식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통일부 발표로 이미 목선은 선장의 동의를 얻어서 폐기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국방부 정보의 책임자 이렇게 전화를 드려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목선에 붙어 있는 엔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료의 사용량, 엔진의 능력 이런 부분이 표류했느냐, 정상 운전에서 하는 이런 부분인데 폐기 부분을 따지니까 그걸 폐기를 안 했다고 했습니다. 통일부가 폐기했다고 발표를 했고 군은 이함대 사령부에서 보관하고 있다는데 절대 폐기하지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선, 어선 이런 거 다 맞지 않습니까? 북한 선박이라고. 예, 북한 선박으로 앞으로 동력선입니다. 엔진을 달았기 때문에 이 목선이라면 바람에 의존해서 움직이는 이런 배처럼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력을 이용한 북한 선박이다. 동력을 이용한 북한 선박이다. 이렇게 선박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예. 4명 중에 네. 2명은 민간이고 나머지 2명은 뭡니까? 4명의 신상에 대해서 일체 공개하고 있지 않은데 참 자비롭게도 우리 정부는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보호한다, 배려한다 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는다. 이때까지 그런 적 없습니다. 그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2명은 대개 이제 이 심사를 합심줄 하는데 합심은 경찰청, 국방부 또 국정원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오랜 기간 조사를 합니다. 기획입국 경우에는 국정원이 간사가 돼서 하는데 2시간밖에 조사를 안 했다고 어제 정보위원회에서 보고를 했다는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정시켜가지고 충분히 6일간을 배를 항해해서 작은 배를 타고 넘어온 사람, 사투를 벌여서 넘어온 사람들을 2시간 조사에 올려보냈다. 인도주의 차원에서 안 맞고 저는 솔직히 밥은 먹여서 보냈는가 이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정말 2시간 조사에서 두 분의 의사를 확인하고 보냈고 또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두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신문하지 않았다는 이런 제보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저도 듣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사진과 그 caption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을 테니까 증거를 우리가 확보하기 전에는 좀 신중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저 2명을 조기에 송환한 결정은 통일부가 했고 이 결정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 제대로 신문을 우리 통상의 관리에 따라 신문을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 김만철 일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에도 우리 생각이 많이 바뀌는데 저한테 처음에 청진이라 보고 했는데 청진이 구의 경성입니다. 경성에 출발했는데 6일간을 배를 타고 왔습니다. 작은 배를. 죽을 고생을 해가 왔는데 배에서 내리자마자 신문에 들어갔는데 그 생각이 제가 여러 차례 생각하지만 네 사람이 죽을 각오로 내려올 때는 의기투합했을 텐데 우리 신문하는 과정에서 우선 두 사람이 돌아가겠다 이야기가 돌려버렸는데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졸속 신문이었고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찬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